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이죠. 자, 오늘 나갈 정상적인 진도가 몇 쪽이냐 하면은 우리 지난주에 이제 도시개발법에 요거 한번 해보고 오늘은 여기 395쪽 한번 펴보면 395쪽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이렇게 되어 있죠. 오늘 여기 할 거예요. 자, 오늘 무슨 법이에요? 옳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다. 자, 따라서 한번 해봐요. 오늘 공부 무슨 법 하는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법의 제명이 좀 이렇게 길죠? 그리고 이걸 줄여가지고 도시정비법 이렇게 줄입니다. 정비법은 하천정비법도 있고 도로정비도 있으니까 우리 도시정비법 이렇게 해줘야 돼요. 따라서요. 도시정비법. 도시정비법. 자, 이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은 정비사업이죠. 정비사업을 하기 위해서 일련의 절차를 규율해 놓고 있는 절차법이다. 자, 그러면 우리 지난주에 도시개발법을 공부를 좀 한번 해봤었죠? 도시개발법은 무슨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놨어요? 도시개발 사업 이렇게 되지? 도시개발 사업. 여기는 지금 무슨 사업이에요? 옳지. 지난주는 무슨 사업? 도시개발 사업. 신시가지로 이렇게 만들자 하는 사업이었고, 요건 시가지가 노후 불량 건축물들이 밀집되어 있어서 이걸 밀어버리고 이렇게 새로이 자, 어떤 아파트 단지라든지 또는 뭐 상가라든지 공장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들어앉히자 하는 이와 같은 사업을 얘기합니다. 자, 노후 불량한 이러한 도심지에서 사업하는 게 정비하기 위해서 사업하는 게 요 정비 사업이고,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것은 신시가지 단지를 조성하는 도시개발 사업이었고, 이 구분이 좀 가야 돼요. 그래서 자, 이 책에도 그림이 6월 말까지 그려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자, 그러면 지난주에 했던 내용을 조금 복습 한번 하고 뭘 배웠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도시개발법 공부했죠? 조금 한번 보겠습니다. 요건 지금 복습하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우리 머리에 있어서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로 만들어 보자는 이 주파수를 맞추는 작업이니까요. 잘 뭘 배웠는가만 보겠습니다. 뭐 질문을 안 하겠어요. 이게 뭐게? 이런 질문 안 하겠어요. 대답을 못 하니까 어차피 해도 의미가 없잖아. 뭐 아는 게 있어야 뭐 나도 힘이 나서 어떻게 질문도 하고 하지. 자, 우리 도시개발법은 무슨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일련의 절차를 규율해 놓고 있다? 옳지. 도시개발 사업이죠. 이 도시개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일련의 절차를 규율해 놓고 있는 절차법이다. 이렇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도시개발 사업, 신도시는 이 도시개발법의 법적 근거를 두고서 신시가지로 조성이 되어진다는 거죠. 자, 우리 도시개발 사업은 어디에서 한다 그랬어요? 옳지. 도시개발 구역 안에서. 공부 열심히 해주셨어요? 다른 것도 좀 공부해. 공법만 하지 말고. 내가 미안하잖아. 다른 선생님들 보기가 미안해. 이것만 하면. 자, 공법 시간은 진짜 1월 가면 제가 결석하면 안 된다고 누차 강조할 거예요. 결석은 다른 시간이에요. 다른 과목 시간에. 진짜 이건 결석하면 진짜 안 돼. 자, 우리 도시개발 사업은 어디에서 한다 그랬냐면 도시개발 구역 안에서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구역을 지정한다 해서 지정권자다 이렇게 표현했죠. 지정권자다. 다시 한번. 도시개발 사업 어디에서 해요? 도시개발 구역 안에서 하는 거야. 중요하다. 이게 시험 문제가 만약에 도시개발 사업은 도시지역 내에서 한다 그랬어. OX. X로 하니까
구역이 지정되면 시골도 구역이 지정이 되지만 신시가지가 조성이 되어지고 도시지역 내에도 이렇게 구역이 지정이 되어지면 신시가지를 조성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요. 따라서 반드시 도시개발 사업은 어디에서 해요? 구역 안에서 하는 거예요. 구역. 도시개발 구역 안에서. 구역이 지정이 돼야 돼. 그러면 이제 정비사업도 어디에서 하겠어? 정비사업도. 그렇지. 정비구역이 이렇게 지정이 돼야 된다고. 그리고 이제 또 예의도 있지만은 구역이 지정이 돼야 돼. 구역. 그러면 응용 한번 해봐요. 얼마만큼 또 센스 있는가 보겠다니. 토지거래 허가는 어디에서 받겠어? 토지거래 허가는. 그렇지. 구역 안에서 받는 거. 허가 구역 안에서. 아, 이거 대단하구만. 어떻게 그렇게 응용도 해요? 대단하네. 그럼 공인중개사 공부는 어디에서 해야 돼? 응? 세롬학원 안에서 해야 돼. 세롬학원 안에서. 에? 세롬학원 안에서. 이제 1월부터는 집에 가서도 해야 돼. 공부하는 건지 개그하는 건지 모르겠지? 정확히 구분을 해야 돼. 지금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다시 한번 가요. 도시개발 사업은 어디에서 한다고? 구역 안에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구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이게. 예? 예. 자, 그러면 이 구역을 지정한다 해서 뭐라 그랬어요? 지정권자 이렇게 표현하지. 자, 원칙적인 지정권자가 누구라 그랬고? 옳지. 시, 도지사, 대도시, 시장 이렇게 돼. 시도지사, 대도시장, 시도지사, 대도시장, 시도지사, 대도시장. 예의적으로는 또 누가 있다? 옳지. 국토교통부 장관 이렇게 되지.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권자가 되는 사유가 질문 안 할게. 국관 뭔 말인지는 모르지만 국관 30천으로 갔다. 이런 게 이제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지정권자가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할 때 어떤 계획 일시 지정해야 되는 거냐? 아무 계획도 없이 그냥 막 지정해야 되는 거냐? 계획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그렇지. 계획이 있어야지. 그래서 여기에서 하는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이 계획, 이걸 네 글자로 줄여가지고 뭐라 그런다? 옳지. 개발계획이라고 한다. 개발계획이라고 한다. 이렇게 해서 개발계획 수립해서 구역을 지정한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지. 이게 원칙적인 틀이라고. 근데 시험 문제는 꼭 원칙이 나와, 예의가 나와? 예의가 나온다고. 원칙부터 내지. 우리는 원칙도 몰랐는데 다 알고 있다고 간주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기본 살 때는 위로 올라가는 경우, 이게 시험 문제 26회에 나왔다고. 그거 이제 나중에 제가 얘기를 하고. 자, 그러면 개발계획 수립해서 구역을 지정하려면 뭔가 여기에서 제안이라는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요청이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개발계획 수립해서 구역을 지정한다. 이렇게 표현됐죠. 제안은 뭘 제안한다? 이걸 구역을 지정해달라고 제안하는 거야. 다시 한번. 여기에서 나오는 제안은 밥 먹자고 제안한다. 아니면은 구역 지정해달라고 제안한다. 구역 지정해달라고. 도시개발 구역 지정해달라고 제안하는 거야. 이 요청은 또 무슨 요청이겠어? 이렇게 구역을 지정해달라고 요청하는 거라고. 내용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제안하고 요청 들어가면 계획 수립해서 구역을 지정한다 해서 지정권자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구역이 딱 지정이 됐다. 이렇게 되면 이제 사업을 시행하는 여자가 나와야지. 제가 포크레인 형태를 그리면 우리끼리 약속한다 그랬어요. 누구를 갖다가? 옳지. 시행자다. 시행자. 이제 사업을 시행해야 된다고. 판교 신도시 계획관리지역이에요. 이와 같은 계획관리지역에 도시개발 사업하겠다 해서 구역을 딱 지정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사업 시행자가 나와서 사업을 시행해야 된다고. 도시개발 사업에 있어서 이 시행자가 누가 되어지느냐? 시부터 잡자 그랬어요. 다 외우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공공시행자와 민간시행자는 구분이 가야 된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시국기지 이렇게 가죠? 시국기지 그 다음에 소조 임연법이 이렇게 됩니다. 소조 임연법. 시국기지, 시국이 빡빡 기어가면 기어다니고 있으면 소조가 많이 팔리는데 이런 법이 있느냐? 임연법. 시국기지, 소조 임연법. 시국기지까지가 공공시행자에 해당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소조 임연법이 민간시행자에 해당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시행자가 나와서 요 구역을 갖다가 신시가지로 조성을 해야 돼요. 자, 요걸 갖다가 요렇게 해서
요걸 이렇게 해서 이제 상업적으로 여기를 갖다가 만들어내고, 여기는 아파트 단지 이렇게 쭉 조성하고, 조성하고. 자, 여기는 이제 관공서 시청 들어오고, 여기는 학교 들어오고, 여기는 근린공원 조성하고, 여기는 도서관 부지로 쓰고, 여기는 공원으로 조성하자. 이렇게. 이와 같이 시행자가 나와서 구체적인 사업 시행 계획을 작성하는데, 이걸 네 글자로 뭐라고 표현했다? 옳지, 실시계획. 대단하구만. 실시계획이란 말도 알고. 실시계획은 무조건 누가 작성하는 거라? 옳지, 시행자가 작성한다. 실시계획은 무슨 사업이 됐든지 간에 무조건 누가 작성한다? 시행자가 작성한다. 자, 실시계획의 지구단위 계획 포함, 개발계획의 지구단위 계획 포함. 실지포 처음 들어보죠? 안 들어봤는가? 실지포에? 실지포. 지금은 들어봤다고 하는데 이제 2주만 지나면 들어본 적이 없다 그래. 그것도 전체적으로 전부 다 그렇습니다. 아, 그 한 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어떻게 하느냐, 기본서에 갈 때는 한번 했던 것은, 자, 여기에 별표 쳐져 있죠, 밑줄 그어져 있죠. 그러면 어이구, 이거 누가 그었어? 그런다 또 책을 빌려준 사실이 없는데. 실시계획의 지구단위 계획 포함. 중요한 내용인데 이런 내용 구체적으로 지금 이해는 안 갑니다. 일단 이런 말이 있었다라는 것만 기억을 해주면 이해는 2순환, 3순환에서 가도록 되어 있어요. 뭔가 한번 해봐야 되거든. 뭔가 아는 용어라는 게 들어본 적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제가 이 얘기를 하면 이해가 갑니다. 지금 이해라는 것 자체가 없다. 이런 말 한번 들어보는 정도에서 그치자. 자, 그러면 요걸 요렇게 만들어내는데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낼 거냐 하는 거지. 어떤 방식으로? 세 가지가 나온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사업 시행 방식 세 가지 나오죠. 수용 사용 방식, 수용 방식입니다. 수용 사용 방식하고 또 무슨 방식하고? 옳지, 환지 방식하고, 환지 방식하고 이 두 달을 믹스해 버리는 혼용 방식이죠. 이렇게 들어간다. 혼용 방식. 이렇게 해서 세 가지가 있다. 수용 사용 방식. 뭐를 집단적으로 뭘 조성하기가 쉽다. 택지 등을 조성하기가 쉽다. 그래서 공급하기가 쉽다 할 때 수용 사용 방식은 집단적인 수집 이렇게 나온다 그랬죠?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환지 방식상 사유. 뭐를 갖다가 구입한다, 분합한다, 변경한다, 교환한다, 무슨 공공시설을 설치한다, 이런 말 나온다. 땅값이 워낙 비싸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 이렇게 되면 환지 방식으로 가자, 이런 거. 그 다음에 이걸 믹스해 버리면 혼용 방식이다. 이렇게만 잡으면 됩니다. 자, 수용 사용 방식. 싸그리 다 수용하려고 했더니 일단 돈 문제죠. 이거죠. 요게 전체 도시개발 사업 비용의 80% 이상이 보상비로 풀린다고 그랬어요. 토지 보상비로. 따라서 수용 사용 방식에서 가장 난 문제가 뭐냐? 돈 문제더라. 따라서 요 시행자를 도와주러 오는 자가 있는데, 이 자가 구름 타고 와서 도와주더라 라는 얘기죠. 구름 타고 와서. 요게 이제 여의봉이라고, 돈 나와라 뜯다 하면 돈이 나옵니다. 이게 요자 이름이 누구였다? 옳지, 토선이었다. 이 토선이라는 말은 수용 사용 방식상 용어, 환지 방식상 용어. 그렇지. 나머지는 전부 환지 방식상 용어. 이것밖에 안 나와. 토선이. 자, 토선이는 누구를 도와주러 왔다? 시행자. 이걸 지정권자를 도와주러 왔다 하면 틀립니다. 따라서 토지상환 채권은 누가 발행하고? 시행자. 선수금은 누가 땡겼어? 시행자. 이주대책은 누가 수립 시행해? 시행자. 딱 끝나야 돼요. 이걸 지정권자로 바꾼다고. 큰일 난다니까. 자, 토선이가 나와가지고 요걸 요렇게 해서 이건 주거용도로 쓰자, 이건 상업용도로 쓰자 해서 용지를 조성한 상태에서 공급 들어가면 조성토지 공급이다. 이렇게 되어지죠. 조성토지 공급. 자, 조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급하면 이것을 반대 도는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이게 바로 원형지 공급이었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죠? 조성토지 공급. 자, 조성토지 공급 원칙 제가 판교 신도시를 예를 들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감정가액에서 냈다 경쟁입찰을 붙이는 것이 원칙이다. 라는 거. 자, 그러나 이렇게 하면은 못 들어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게 예유에 해당이 되는데 예유가 시험 문제다. 이건 기본서. 원형지 공급은 다목적으로 토지 이용 가치가 있기 때문에 토지 이용을 갖다가 다목적으로 활용 가능하기 때문에 압축도시 건설을 할 때 주로 쓰는 게 원형지 공급이었다. 압축 컴팩시티 건설이었다라고 표현을 했었고, 압축 복합도시 건설이죠. 따라서 토지 이용 가치가 상당히 이게 높기 때문에
요건 가격대가 상당히 나갈 거예요. 그래서 원형지 공급은 일반 사인한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누구한테만 한다? 000 이렇게 되죠. 이자한테만 한다라는 거죠. 000한테만. 원형이라는 것 자체가 010. 원형 아니야? 이게 원형? 000. 이것도 연구했는데 별로 뭐 연구했다고 인정을 못 받고 있어요. 000. 자, 공은 뭐고? 공공시행자, 시급기지에 해당이 되어지는 겁니다. 공은 뭐고? 공모에서 선정된 자. 이런 게 무슨 말인가 하는 것들은 이런 말이 나왔다는 것만 좀 이해를 좀 해주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는 것은 기본서를 하면서 자세히 하겠어요. 실례를 들어서 자, 공장이라든지 학교동으로 직접 사용자죠. 이렇게 해서 000이다 이렇게 돼 있었고. 자, 환지 방식으로 하겠다 하면은 종전땅 대신에 새 땅 주는 방식입니다. 자, 이렇게 도로 부지 빼주고 각종 공공시설 부지 빼주고 나머지 땅 가지고 니네들이 놀아가져라 이렇게 딱 된 거죠. 땅 놀아가질 때 계획이시 놀아가져야 돼요? 계획 없이 놀아가져야 돼요? 계획이시. 어느 정도 공정성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요. 그죠? 따라서 이건 환지 방식으로 들어갈 때는 계획이 필요한데 이 계획을 환지 계획이라고 한다. 자, 종전 땅 대신에 새 땅 주는 계획에 의해서만 환지 처분이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환지 처분이라는 것은 무슨 처분? 종전 땅 대신에 새 땅 주는 처분이죠. 자, 종전 땅 대신에 새 땅 주는 계획에 의해서 종전 땅 대신에 새 땅 주는 처분이 이루어져야 된다. 자, 환지 계획 이외에 별도의 행정 계획에 의해서도 이 환지 처분할 수가 있다. 이 말 나오면 큰일 납니다. 이 환지 처분은 반드시 환지 계획에 의해서만 이루어지고 오늘 공부하는 관리 처분은 관리 처분 계획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어요. 다른 걸로 뭐 관리 처분이 됐다, 환지 처분이 됐다, 다른 행정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돼버리면 효력 발생을 못하도록 판례를 하고 있습니다. 무효 이렇게 돼요. 자, 환지 계획 수립해서 환지 처분까지 우리가 공사를 시작하는 단계에서 이 준공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죠. 아파트도 자, 우리가 이제 계약금 체결하고 나서 당첨 받아서 계약 체결하고 나서 입주까지는 벌써 2년, 3년 걸립니다. 신시가지가 준공되는데 공사가 끝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겠어요? 십수년이 걸릴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십수년 동안 사용수익을, 토지의 사용수익을 갖다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면 이걸 누가 여기서 뭐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하겠어? 다 팔고 나가는 거지. 그렇죠? 조그마한 구멍가게에서 그래도 매달 한 400만 원 정도의 매출을 올렸었다. 이러신 분이 13년 동안 못하도록 해요. 수억 원이 이게 손해라고, 수억 원 손해야. 그죠? 그래서 사용수익을 계속 연이어지도록 권리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사용수익을 계속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데 이런 부분들을 뭐라 그러냐면 환지 예정지를 지정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환지 예정지 지정이라는 것은 자, 환지 예정지 지정은 우리 도시개발구역 내에만 지정하죠. 이게 바로 뭐 때문에 그러냐? 가환지 처분의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표현을 했어요. 임시로 우리 법률적 용어로서 가라는 말이 나오면 해석 어떻게 한다? 거짓으로 해석해야 된다. 임시라는 뜻으로 해석한다. 임시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자, 임시로 환지 처분을 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도시개발구역 내에만 지정한다는 거. 따라서 환지 예정지는 도시개발구역 내에 지정할 수 있다 하는 순간 틀려버립니다. 이거 중요하다. 자, 그런 내용들은 이제 저도 이해하는 건 이제 나중에 합시다. 자, 요렇게 해서 이제 쭉 해서 모든 걸 갖다가 아무튼 종전토지나 환지를 고려해서 더 받은 것도 없고 덜 받은 것도 없다. 위지면 토수료한 종합적 고려 토지 부담률 적용해서 자, 이렇게 했을 때 딱 맞아떨어질 때 적응환지, 받아야 할 땅보다도 더 받았다 증환지, 받아야 할 땅보다도 조금 받았다 감환지, 그리고 내가 땅으로만 받는 게 아니고 건물 땅으로 함께 받고 싶다 하면은 이때는 신청을 하게 되어지면 건물 땅으로 함께 받게 되어지는데 이런 환지를 입체 환지라고 한다. 여기까지. 지난주에 했던 공부 여기까지. 이 정도밖에 안 했어요. 그죠? 자, 오늘 정비사업 갑니다. 정비사업. 자, 따라서요. 정비사업. 지난주는 무슨 사업이었어요? 도시개발사업. 지난주는 무슨 사업? 도시개발사업. 오늘은 무슨 사업? 정비사업 한다. 정비사업 한다. 자, 오늘은 무슨 사업 한다? 정비사업 한다.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 정비사업 합니다. 잘 봐요.
이 도시의 주관경 정비법은 2003년도부터 시행이 되어집니다. 2003년. 자, 2003년부터 정비 사업이 진행이 되어져요. 2003년도부터 도시의 주관경 정비법에 의해서 정비 사업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러면 2003년 이전에는 정비 사업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어? 같이 이렇게 보조를 맞춰야지 이 얘기도 하고 저하고. 뭔가 조금 이렇게 하다가 질문하면 말이죠. 같이 눈 좀 맞추고 있다가도 탁 책을 봐. 뭔가 열심히 한다는 얘기지. 나한테 질문하지 말라는 거야. 나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나를 자꾸 그러냐. 눈 좀 마주치잖아. 이렇게 해서 질문하잖아. 눈 마주쳐서 질문하면 딱 책을 본다고. 내가 보기에는 책에 초점도 안 맞춰져 있어. 정확히 보는 곳이 없어요. 미치겠어. 자, 2003년 이전에 정비 사업이 없었느냐 이거야. 이게 2003년도에 만들어지는 법이거든. 있었다. 그러면 이 법의 법적 근거를 두고서 2003년 이전에는 정비 사업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다른 법의 근거를 두고서 이루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내용 이해 가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2003년 이전에는 자, 어떤 법들이 있었느냐? 이 세 가지 법이 통폐합이 돼서 도시비 주관경 정비법으로 오게 됩니다. 2003년도에. 자, 그러면 첫 번째가 뭐냐면 도시 저소득 주민. 이거 시험 문제 안 나와요. 적을 필요 없어요. 적는 쓰는 열정을 보면 뭐 문제가 열심히 할 것 같아. 여기서 보면 열정이 새벽 2시 정도까지 공부할 것 같아. 가자마자 책 갖다가 놓고 공법 시간에 올 때 공시법 책 가져와요. 기본서 볼 때 봐. 참 난리야. 가관이 아니야. 공짜 들어가서 가져왔는데 공시법이네. 이것도. 아이고. 맨 앞에 앉다가 뒤로 가시는 분은 100%입니다. 두 번째 2교시 때 뒤로 가시는 분 있어요. 책 잘 가져와요. 책만 잘 가져오면 합격이야. 1월부터. 안 써도 괜찮아요. 듣기만 합니다. 괜찮아요. 제가 시험 문제 나오는 거 나온다고 해. 찍어드려. 그것만 하면 돼. 그것만 달달달 하면 돼요. 달달달도 없이 달만 해. 달만. 말은 꼭 할 것 같아. 달달달 하면 돼. 이것만. 달만 해. 달만. 말하지 말고. 달달달이 아니고 펴놓고 덜덜덜 떨고 있어. 제가 시험 문제 나오는 건 나온다고 하니까 이거 봐. 이게 탄생 배경을 지금 얘기하는 거야. 인문서 과정에서나 이 얘기해. 내가 기본서에서는 이 얘기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요. 시험 문제 나오는 것만 해야지 이제.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이라는 법률이 있었어요. 이 법률이 임시조치법이라는 법률에서 했던 것이 바로 달동네 정비사업입니다. 달동네 이 정비사업인데 이 달동네 정비사업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일단 따라서 합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 달동네 사업, 주거환경 개선사업. 이 부분을 갖다가 그림을 그려보면 여기 이제 우리 70년대 이제 초부터 급격하게 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인후 현상이 발생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농촌을 떠나서 도시로 일자리를 찾아서 옵니다. 자,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각종 뭐 우리 구로공단이라든지 가리봉동 여기에 대단히 이러한 공장이 들어서면서 전국적으로 막 모여들어요. 우리 농촌을 떠나서 농촌에서 먹고 살 게 없다. 일단 서울로 가자 해가지고 이렇게 서울로 오면은 어디에 살아? 일단 산등색 관악산 줄기라든지 북한산 줄기라든지 산은 산이다 하면 전부 다 뭐가 건축물을 짓고서 이렇게 국공유지라든지
또는 사유지 위에다가 무허가 건축물을 짓고 살기 시작합니다. 이게 70년대 초반부터 이러한 특징이죠. 우리 이제 나이가 좀 되신 분들은 좀 아는데 나이가 젊으신 분들은 좀 몰라요. 이런 상황을. 저도 젊기 때문에 모르지. 자, 봐요. 이때 이제 인후 현상이 이렇게 생긴다고 발생하게 되어져서 도시로 이렇게 모여들어요. 근데 이제 살 곳이 없으니까 무허가 건축물을 짓고 삽니다. 하루 이틀 사이에 두세 채씩 막 생겨났어요. 대표적인 게 봉천동의 남국지구에 있었던 그러한 달동네라든지 이런. 아무튼 산등성이 있었다 하면은 무조건입니다. 여기에 무조건 이제 무허가 건축물을 짓고 살아요. 이때 건축물을 짓고 살 때 집집마다 화장실을 갖다가 갖출 수 있는 여력이 없었어요. 그냥 판자촌에 이제 부엌 하나 조그마하게 마련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방 한 칸이었기 때문에 대표적인 게. 그 다음에 우물을 팔 뭐 여력이 없는 거야. 그죠? 수돗물 아예 안 들어왔으니까 수돗물 먹으면 되잖아요. 어디가 수도를 어떻게 설치해 이렇게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이때는 물을 사 먹었던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서울에서 물장수가 있었던 시절이 있었다라고 들어본 적 있어요? 그래, 젊어. 그런 시절이 있었어. 물을 사 먹는 시절이 있었다고. 지금처럼 생수처럼 나와가지고 사 먹는 게 아니고 이때 물장수가 있었어요. 돌아다니면서 물을 팔아. 이게 그 시절입니다. 요때가 이제 70년대 쭉 들어오면서 초중반을 갖다가 들어오면서 이렇게 이제 밀집되어지죠. 요런데 이런 달동네를 대상으로 해서 정비 사업을 하게 되어지는데 요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에요. 이게. 근데 이때 당시에 70년대 이제 초중반부터 우리 대중가에 있어서 폭발적인 어떤 인기를 얻은 이 두 가수가 등장합니다. 호남에서는 남진이라는 이 가수가 등장을 하고 이 경상도 쪽에서는 나훈아 이렇게 되죠. 자, 그런데 남진과 나훈아가 부르는 노래가 말이죠. 대단히 또 어떤 틀려요. 그 흐름을 보면. 남진 같은 경우에는 이겁니다. 이거. 도시개발 사업 되어지는 신시가지를 조성해서 막 경제 부흥이 막 일어나잖아요. 이렇게 부흥을 타기 시작한다고. 그러면서 우리가 앞으로 잘 살 거다라는 어떠한 거기에 대한 기대 이런 것들 발전되는 이런 모습을 갖다가 그리면서 이게 노래를 갖다가 불렀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저 푸른 초원 위에 뭐 이런 거 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막 이렇게 나가죠. 그런 것들을 그림을 그렸던 노래를 불렀던 거고 나훈아 씨는 말이죠. 이분들에 있어서 아무튼 뭐 마음을 깊숙이 파고드는 이런 애절한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노래를 했어요. 그래서 이 나훈아가 불렀던 이 노래가 무슨 놈의 고향역, 뭐 녹슬은 기찻길, 뭐 향수를 애절하게 향수를 갖다가 불러일으키는 노래를 했습니다. 물레방아 도는데 뭐 이런 것들. 합격자 모임에서 제가 이걸 갖다가 계속해서 메들리로 불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엄청나게 나훈아가 인기가 엄청나게 끌었던 거예요, 이게. 근데 이제 요 남진은 도시개발 사업, 뭐 신시가지를 갖다가 조성되는 이런 모습을 연상하면서 노래를 불렀던 거고, 나훈아는 요런 데에서 이제 제일 먼저 달이 뜬다 해서 달동네입니다. 달동네의 뜻은 뭐냐면 여기가 제일 먼저 떠요. 달을 제일 먼저 볼 수가 있어, 뜨는 달을. 산등성이 위니까. 그래서 요런 데를 대상으로 해서 정비 사업했던 게 주거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이때 당시에 정치권에서도 마찬가지로 또 똑같이 대두였어요. 호남 쪽에서는 DJ죠. 그 다음에 요 경상도 쪽에는 YS입니다. 이게 YS. 이게.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쌍벽을 이루었던 이게 이제 호남 쪽과 경상도 쪽이. 우리 충청권은 그냥 공부만 하겠어요. 여기 봐요. 자, 두 번째 봐요. 자, 봐요. 자, 두 번째는 우리 도시 재개발법이라는 법률이 있었어요. 재개발법. 도시 재개발법. 도시 재개발법이라는 법률이 있었는데, 도시 재개발법은 이게 이제 주거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는 정비 사업이 있고, 이게 이제 상업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정비 사업이 있었고, 자, 그 다음에 공장지대를 대상으로 하는 공업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이 정비 사업이 있었어요.
자, 주거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정비사업이 주택재개발사업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주택재개발 사업입니다. 상업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게 요게 도심 재개발사업이었어요. 도심지 상업지대 상가 있는데 재개발 사업이었고, 자, 공업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이 정비사업이 공장 재개발 사업이었습니다. 공장 재개발 사업이었어요. 이렇게 세 가지 정비 사업을 기울여 놓고 있었던 것이 도시재개발법입니다. 도시재개발법. 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주택 건설 촉진법이라는 법률이 있었어요. 주택건설 촉진법이 이제 없어지고 이제 주택법으로 오게 되어지는데, 요걸 이제 그때 당시에는 주택법이다 이런 표현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이제 주택법이라는 말을 들어봤을 거예요. 공무원들이 얘기하는 걸. 주택건설 촉진법에 의해서 이제 주택건설 되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기울이고 있었던 이 정비 사업이 주택 재건축 사업입니다. 재건축 사업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2003년 이전에는 몇 가지 정비 사업이 있었냐면 주거환경 개선 사업, 주택 재개발 사업, 도심 재개발 사업, 공장 재개발 사업, 주택 재건축 사업, 5가지 정비 사업이 있었어요. 이렇게 5가지. 이 5가지 정비 사업이 있었는데 2003년도는 시대적 배경이 정권을 누가 잡았어요? 2003년 누가 대통령이에요? 참여정부. 고 노무현 대통령. 참여정부. 노무현 대통령. 자, 절차 자체가 이제 비슷비슷하게 반복되는 것들도 있고, 이거 안 되겠다. 뭐 중복 절차들도 있고, 시간도 걸리고 하기 때문에, 그래, 요 세 가지를 갖다가 이걸 다 없애버리고 하나의 정비 사업을 갖다가 할 수 있도록, 우리 법을 탄생시키자 해서 나온 법률이, 이 법률이 2003년도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입니다. 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으로 오면서 이 정비 사업이 몇 가지로 통폐합이 되어지냐면 정비 사업이 4가지로 통폐합이 되어져요. 4가지로. 잘 봅니다. 잘 봐주셔야 돼요. 쓸 필요 없다니까. 자, 이게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서 달동네 정비 사업입니다. 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첫 번째 정비 사업인 주거환경 개선 사업으로 그대로 오게 됩니다. 개선 사업으로 그대로 오게 돼요. 이 사업으로. 자, 그 다음에 도시재개발법에서 나온 주택재개발 사업이 이게 두 번째 사업인 주택재개발 사업으로 그대로 옵니다. 주택재개발 사업으로 그대로 오게 돼요. 주택재개발 사업으로 그대로 옵니다. 자, 세 번째는 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주택법에 있었던 주택재건축 사업이 그대로 오게 돼요. 그래서 주택재건축 사업입니다. 주택재건축 사업이에요. 주택재건축 사업이 그대로 오게 되어지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잘 봐요. 여기. 자, 도심 재개발 사업과 공장 재개발 사업이 이게 묶어져서 하나의 정비 사업으로 오게 되어집니다. 이게 네 번째 정비 사업인데요. 이걸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표현돼서 오게 되냐면 도시환경 정비 사업으로 오게 되어집니다. 잘 보세요. 따라서 이 도시환경 정비 사업은 상업지역을 대상으로 했던 도심 재개발 사업과 공업지역을 대상으로 했던 공장 재개발 사업이 하나의 정비 사업으로 통폐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 도시환경 정비 사업은 어느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정비 사업입니다. 내용 이해 가요? 스토리? 이렇게 해서 4가지 정비 사업으로 탄생이 되어져요. 자, 2003년도에. 자, 일단 저 따라서 합니다. 첫 번째 사업. 따라서 해. 그냥 따라서 하라니까요. 하나하나 다 따라서 해요. 따라서 하세요 하면 제가 하는 말 그대로 따라서 해. 따라서 하세요. 자, 첫 번째 사업. 주거환경 개선 사업. 첫 번째 사업. 주거환경 개선 사업. 두 번째 사업. 주택 재개발 사업. 두 번째 사업. 주택 재개발 사업. 세 번째 사업. 주택 재건축 사업. 세 번째 사업. 주택 재건축 사업.
네 번째 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네 번째 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첫 번째 사업이 뭐예요? 옳지. 두 번째 사업이? 옳지. 세 번째 사업이? 네 번째 사업이? 첫 번째 사업이? 두 번째 사업. 옳지. 세 번째 사업이? 옳지. 네 번째 사업이? 옳지. 이렇게 돼요. 자, 이렇게 정비사업 네 가지가 있었는데, 두 가지가 더 생겨납니다. 두 가지가. 2010년 공청회가 있었는데요. 이 공청회 장소는 양재동에 가면 서울교육문화유관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문화유관에서 2010년 5월 12일입니다. 12일 공청회를 개최했어요. 지금은 서울교육문화유관이 없어졌습니다. 뭘로 바뀌었냐면 이게 K호텔로 바뀌어졌어요. K호텔. 서울교육문화유관이 있어요. 양재역에서 내리면 얼마 안 됩니다. 셔틀버스도 있어요. 서울교육문화유관 다니는. 그래서 이제 교육공무원들 특히 이런 분들은 뭐 가서 거기서 숙박도 하고 각종 이제 무슨 세미나도 열고 교육도 합니다. 그래서 서울교육문화유관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는 이제 서울교육문화유관입니다. 2010년도에는 공청회를 개최했어요. 뭔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 네 가지 정비 사업으로서의 어떠한 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공청회를 이제 개최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뭐 보완하겠다는 취지였겠죠. 자, 그래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한번 봅시다. 뭐를 보완하는가? 여기에서 5번째 정비 사업과 6번째 정비 사업이 이렇게 생겨나는데 잘 보세요. 왜 이걸 갖다가 어떤 문제점을 발견하게 되냐면 주거환경 개선 사업 보세요. 달동네 정비 사업이라고 그랬죠. 이거 봐요. 달동네 이 정비 사업이지? 달동네 정비 사업은 달동네 판자촌을 전부 다 밀어버리죠. 싸그리 밀어버리고 여기에다가 뭐를 들안치냐면 아파트 갖다 들안치지? 그래 안 그래요? 대표적인 111번 버스 반포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지금도 있나? 그거 없을 거예요. 반포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111번 버스를 타면 거기 신림사거리에서 쭉 북쪽으로 다시 올라가는데 남쪽으로 가는구나. 여기가 난곡이야. 난곡. 111번 버스 종착점 가는 데가. 거기가 대표적인 아주 가장 넓은 서울시에 있어서 그게 달동네였어요. 거기 한번 난곡지구 한번 가보신 적 있어요? 신림사거리에서? 지금은 전부 다 아파트 단지로 조성이 됐어요. 15층 건영 아파트 막 들어오고 그랬어요. 다 아파트입니다. 자, 그러면 잘 봐요. 판자촌을 형성하고 있었던 이런 자들이 여기에 쫙 밀어버리고 정비사업 해가지고 아파트 들어온다면 여기서 이 사람들이 살아? 못 살아? 그렇지.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못 살지. 뿔뿔이 흩어지지. 왜? 돈이 없어서. 마을 공동체가 해체돼 버린 거예요. 에? 여기서 사시는 분들이 전부 다 뿔뿔이 흩어져요. 에. 수십 년 동안 이웃 어떠한 사촌으로서 정을 쌓으셨던 분들이 뿔뿔이 흩어져 버린다고 이게. 돈들이 없어서 여기 살 여력이 없는 거야 이게. 자, 지역 공동체가 해체되고 지역적 특성이 없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주로 뭐를 해? 여기서 예전에 향수를 갖다가 예전에 잔잔히 불러일으키는 이러한 드라마나 영화를 촬영해야 되겠는데 이런 데서 옛날에 이런 향수를 맛볼 수 있는 영화나 드라마를 촬영하면 무조건 히트를 칩니다. 이걸 다 밀어버리고 아파트 들어앉히니까 드라마 촬영하고 영화 촬영할 곳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지금 서울에 몇 개 안 남았어요. 이거 지금. 결론은 이 드라마 촬영하고 영화 촬영하고 할 곳을 그대로 보존하고 그리고 이 판자촌을 그대로 보존하자 지역적 특성을 갖다가 살리고 그리고 이 마을 공동체를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이 5번째 정비사업이 생겨나요. 요것이 정비사업이 생겨납니다. 요걸 갖다가 보존하자는 얘기죠. 관리하자는 얘기예요. 보존 관리하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생겨나는 이 정비사업이 주거환경관리사업이에요. 주거환경관리사업입니다. 자, 한번 봅시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런 데서 영화 촬영해가지고 히트를 친 게 있느냐? 2007년도 식객입니까? 2008년도 식객인가? 식객이란 영화가 한번 나왔죠. 그죠?
그 영화가 어디를 대상으로 해서 찍었냐면 중계 본동에 가면 백사마을이라는 곳이 있어요. 백사. 중계 본동에 가면 백사마을 아시는 분이 있어요? 가운데학교 있는데 그쪽인데. 에? 우리 원장님은 알 거야. 백사마을. 원장님은 모르는 게 없어. 박사요. 진짜요. 내가 웃었다고 이 얘기 할 거예요? 우리 원장님 무시하면 안 됩니다. 대단하신 분이야. 이제 보면 알지만. 이제 겪어봐. 얼마나 대단한가. 별다른 얘기 안 할 거야. 이 백사마을이 뭐냐면 중계 본동에 가면 104번지에 거주하고 있는 이게 집단 거주하고 있는 달동네를 얘기합니다. 이게 어떻게 생겨나게 되어지냐면 70년대 초에 그것도 우리 그 서울시에서 청계천 복개공사를 하죠. 쫙 덮어버리잖아. 지금은 다시 걷어냈습니다. 예. MB정부에 와서 걷어내버렸죠. 예. 청계천 복개공사로서 이 하천을 쫙 덮어버리는 거야, 이게. 그지? 그때 하천을 쫙 덮으면서 철거민이 어디로 갔느냐? 살 곳이 없는 거야. 그때 서울시장이 누구였냐면 양창식 서울시장이었어요. 양창식 서울시장이었죠. 그분이었어요. 그분이 서울시장 했을 때 박정희 대통령하고 굉장히 이게 굉장히 친밀한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그때 또 이 얘기를 갖다가 했죠. 야, 철거민들은 어디로 할 거냐? 그러니까 양창식 시장이 아무래도 저기 유곽으로 좀 마을을 형성해서 그쪽으로 집단 이주를 시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이주를 시킨 게 천막이었어요. 천막. 그때 당시는 처음에. 이게 바로 중계 본동에 있는 104번지에 있는 백사마을에 이게 철거민을 거기에 거주하도록 만들었다고. 그래서 그 마을이 형성된 게 백사번지. 이 백사마을이에요. 이 백사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영화 촬영에 들어갔던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KBS ETV 착한 남자라는 게 있었어요. 드라마. SBS 전우전쟁 드라마 있었어요. 전우전쟁과 착한 남자가 바로 이 홍제동에 가면 지금 남아 있습니다. 홍제동에 가면 개미마을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는 아주 그 판자촌에서 뭐 개미처럼 열심히 산다 해서 붙여졌던 이름이 그건데 그분들이 그래서 개미마을 지금 현재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홍제 3동에 그리고 정릉 이 3동에 가면 복숭아밭골이 있어요. 거기를 대상으로 해서 이게 또 이제 만들어졌고 드라마가 그 다음에 우리 그 예승이 나왔던 이 영화 있죠. 그것도 1000만 돌파했던 영화. 7번 방의 선물. 맞다. 7번 방의 선물에서 이거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이렇게 쭉 가다가 얼음판에 말이죠. 예승이 아빠가 이렇게 가는데 얼음판에 골목길에서 경찰서장인가? 그때 딸 아이가 넘어진다고. 넘어져가지고 거기 뒤에 무슨 세일러문? 요 가방을 갖다가 메고 넘어지죠. 그거 가서 보다가 세일러문 그 가방 쫓아가다가 그 광경을 목격하게 되죠. 그러면서 일어나는 과정에서 무슨 놈의 뭐 성추행이다 뭐다 해가지고 이제 이 감옥이 이제 그런 걸 갖다가 잘못 오해를 받아가지고 예승이 아빠가 거기에 감옥에 이제 들어가게 되어지는 이런 것들 그 장면이 바로 이게 홍제동의 개미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영화 촬영이 이루어졌던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걸 갖다가 이 달동네 다 밀어버리고 아파트만 들어앉히다 보니까 마을 공동체가 해체돼도 안 되겠다. 이게 이제 재생사업 쪽으로 가자는 취지지. 그래서 이제 나온 사업이 이때 공천을 통해서 나온 사업이 주거환경관리 사업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제는 말이죠. 다 밀어버리고 아파트를 들어앉힐 게 아니고 여기에서 지금 보면은 각 도심지가 각 도시들이 지금 이런 데를 말이죠. 달동네를 전부 다 밀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대표적인 게 이 통영에 가면 동피랑마을이라든지 서피랑마을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시제적으로 여기서 이제 판자촌에서 거주를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이 벽화 있죠. 그림들을 이렇게 그려가지고 인기를 갖다가 이게 엄청나게 얻었어요. 그 최초로 얻은 게 바로 이제 통영의
거기에 동피령 마을, 서피령 마을인데 거기에 딱 올라가면 이렇게 언덕입니다. 산등성에 이렇게 쫙 올라가서 보면은 앞에 쫙 이렇게 항구가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뭐 이런 것들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런 데가 실제적으로 정비 사업을 해서 했던 지역적 어떤 경제 가치보다는 이 돈을 엄청 벌어들여요. 관광객들이 엄청나게 옵니다. 통영에 가보면 별다리 볼 건 없는데 거기에서 동피랑 서피랑 마을 보면서 이제 케이블카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타게 되어지고 지역 경제가 살아나 버려요, 이게. 자, 그래서 지금은 전부 다 밀어버리고 이렇게 아파트를 들어앉히는 사업에서 좀 벗어나서 이걸 보전하는 차원으로 달동네를 보전하는 차원의 정비 사업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게 바로 5번째 주거환경 관리 사업입니다. 따라서요. 주거환경 관리 사업. 주거환경 관리 사업. 따라서요. 달동네 주거환경을 보전하자. 주거환경 관리 사업. 네, 자, 6번째 정비 사업가요. 자, 6번째 정비 사업은 왜 생겨나게 되어지냐면 이때 공청회를 통해서 잘 봅니다. 우리 여기에서 정비 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강의실에서 정비 사업을 합시다 하면은 대체로 보면 조합설립 인가부터 시작해서 뭐를 얻는다고 얘기하냐면 전부 다 동의를 받아야 되거든. 우리 동의 얻어서 해야 되잖아. 예를 들어서 여기서 우리 정비 사업 합시다 하는데 우리가 다 대다수가 동의를 해줘야지. 동의 안 했는데 이거 뭐 정비 사업 하겠어요? 그렇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그러면 동의를 얻어서 한다는 얘기는 어떤 정비 사업을 갖다가 이 동의를 얻어서 한다는 얘기는 무슨 뜻일까? 다수결 원칙에 의해서 가겠다는 뜻이야. 그죠? 근데 실제적으로 다수결 원칙보다는 다수결 원칙이 뭐 아무튼 민주주의 방식이니까요. 다수결 원칙에 의해서 집행하는 것보다는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 소수의 몇몇의 의견이 맞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다수결 원칙에 의해서 가버리면 소수 의견이 무시되잖아. 그래 안 그래? 그래서 다수결 원칙에 의해서 그냥 밀어버리는 게 지금까지 정비 사업이었다. 그러면 소수의 의견들 이분들만 반대를 했어. 나머지 이분들을 갖다가 다수결 원칙에 의해서 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적으로 나중을 보고 나니까 몇 년 지나고 나니까 이분들이 만든 거야. 이분들이.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니네끼리 의견 맞는 사람들끼리 한번 해봐라 하는 취지에 의해서 일단 정비사업 6번째 정비사업이 생겨나는데 이 6번째 정비사업이 소규모로 한다는 것이 포커스야. 내용 이해 가요? 근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원래 정비사업은 어디에서 하는 게 원칙이다? 정비구역 안에서 하는 거야. 다시 갑니다. 도시개발 사업은 어디서 한다고 그랬어요? 도시개발 구역 안에서 하죠. 근데 정비사업은 어디 있어요? 정비구역 안에서 하는데 이것만큼은 정비구역 안에서 안 해. 와, 중요하다 이거. 무지하게 중요하다. 시험 문제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6번째 정비사업은 정비구역 안에서 뭐 가로를 유지하고 소규모로 하는 걸 말한다. 이런 말 나오면 틀려버린다고 이게. 이건 정비구역 안에서 하는 게 아니고 가로구역 안에서 해 이제. 그런 내용을 쭉 볼 거예요 이제. 이게 중요한 건데 말로 표현할 방법이 없네. 자, 그래서 이 6번째 정비사업이 뭐냐면 가로주택 정비사업이라는 겁니다. 가로주택 정비사업이에요. 일단 따르세요. 가로주택 정비사업. 가로주택 정비사업. 저 따라서 해야 돼요. 첫 번째 사업. 주거환경 개선 사업. 두 번째 사업. 주택 재개발 사업. 세 번째 사업. 주택 재건축 사업. 네 번째 사업. 도시환경 정비 사업. 다섯 번째 사업. 첫 번째 사업을 관리하겠다. 보전하겠다. 주거환경 관리 사업. 주거환경 관리 사업. 6번째 정비 사업. 가로주택 정비 사업. 가로주택 정비 사업. 따라서 해야 돼요. 정비 사업 6가지는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쭈쭈쭈도 쭈까 하지 않겠습니다. 따르세요. 다시 따르세요. 정비사업 6가지는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쭈쭈쭈도 쭈까 하지 않겠습니다. 정비사업 6가지는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쭈쭈쭈도 쭈까 하지 않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정비 사업 뭐예요? 보고 대답합니다. 보고. 첫 번째 뭐예요? 주거 환경 개선 사업. 두 번째 정비 사업이 주택 재개발 사업. 세 번째가 주택 재건축 사업. 네 번째가 도시환경 정비 사업. 같이 해야 돼. 같이 보조 맞춰야 돼. 다섯 번째가 주환경 관리 사업. 여섯 번째가 가로주택 정비 사업. 첫 번째가 주환경 개선 사업. 두 번째가 주택 재개발 사업. 세 번째가 주택 재건축 사업. 네 번째가 도시환경 정비 사업. 다섯 번째가 주환경 관리 사업. 여섯 번째가 가로주택 정비 사업. 자, 안 보고. 자, 첫 번째가 주환경 개선 사업. 두 번째가 주택 재개발 사업. 세 번째가 주택 재건축 사업. 네 번째가 도시환경 정비 사업. 다섯 번째가 주환경 관리 사업. 여섯 번째가 가로주택 정비 사업. 안 보고 들어가야 돼요. 첫 번째 주환경 개선 사업. 두 번째 주택 재개발 사업. 세 번째 재건축 사업. 네 번째가 할수록 더 못하네. 희한하네. 아니, 자꾸 하면 할수록 더 잘 나와야지. 도시환경 정비 사업. 다섯 번째가 주환경 관리 사업이요. 여섯 번째가 가로주택 정비 사업. 이제 다시 한번 깔끔하게 하고 쉽시다. 깔끔하게. 천장 한번 봐요. 천장 한번 보고. 천장. 이런 거 없기? 아예 딱 천장 한번 봐봐. 천장에 쓰여 있어. 잘 봐봐. 천장에 첫 번째 사업 봐요. 첫 번째 사업 무슨 사업이라고 써요? 달동네에 그려져 있네. 주거환경 개선 사업. 딱딱 못 맞춰. 두 번째 주택 재개발 사업. 세 번째가 정신 차려. 주택 재건축 사업. 네 번째가 도시환경 정비 사업. 다섯 번째가 주환경 관리 사업. 여섯 번째가 가로주택 정비 사업. 자, 그럼 좀 쉬었다가 제가 이제 그림으로 그려드려야 머릿속에 연상이 들 거야. 지금 저렇게 하니까 머릿속에 안 들어가죠? 좀 쉬었다가 그림으로 그려드리겠습니다. 좀 쉬었다 해요.